옛말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외나무 다리가 하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자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 여자가 사랑이라 믿고 선택하려던 길 앞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과거와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일, 덮고 살면 괜찮을 줄 알았던 상처.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터져버립니다. 과연 사랑만 보고 모든 걸 선택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부모의 지난 잘못은 자식의 인생에 어디까지 따라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 여자의 지독하게 꼬여버린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요. 현재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아가씨적엔 공항 면세점 명품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어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직종에 근무하다 보니 어찌 보면 가끔 돈이 우습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때 해외여행 쇼핑 좋아하고 철없을 적엔 1년간 저축한 돈을 털어 해외까지 가서 점 찍었던 명품을 사 아기처럼 애지중지 썼지만 하도 그런 것들만 보니 이런 게 무슨 수백만 원짜리야 라고 어이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가치를 모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단장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맡고 있는데 어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티가 날 만한 것들로 차려입은 남자가 선글라스를 낀 채 등장해 이리저리 저희 매장 제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저를 부르며 요새 좀 잘 나가고 괜찮은 디자인으로 하나 추천 좀 해줘요 라고 하는데 몇 년 일하다 보니 그냥 나가는 고객, 제품을 정말로 살 고객 정도는 눈치로 알만했던 저는 이번에는 구매로 이어질 손님이다 싶어 여느 때보다 정성껏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추천드렸네요. 그러자 손님은 몇 개 추려준 물건을 이리저리 보며 만약 저라면 어떤 물건을 고르겠냐고 한 말에 저는 생각하다가 어떤 걸 손님에게 추천드렸고 오케이 그럼 그걸로 하겠다는 말에 더스트백에다 보증서까지 정성껏 챙겨주며 포장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방금 산 명품 물건을 난데없이 제게 쥐어주질 않겠습니까? 이거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선물하는 거예요. 미안하고 고마우면 밥 한번 사요. 라고 제게 생각지도 못한 대시를 하니 그제서야 속내를 알았던 저는 어이없게도 푹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남자들은 어딜 가든 나 같은 매력녀를 가만두질 않는구나라며 스스로의 매력에 도취되어 그 남자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이뤘는데 그것이 대박이 나서 지금의 CEO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경영 방침과 사업의 비전들을 야심차게 제게 소개하며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얘기를 줄곧 하곤 했네요. 잘 알아듣진 못했지만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란 얘기인데 어쩐지 데이트 내역들을 보면 제게 쓰는 돈 씀씀이가 과히 남다르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인품도 좋아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나 착했고 자상하고 배려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제게 점차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시 저보다 3살 정도 많았고 얼마 안 되어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네요.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을 뵙기로 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자 했는데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제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사실은 나 부모님 이혼하셨어. 황혼 이혼하신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부모님 찾아뵙기 전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라며 그동안 집안 속사정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원래 남자친구 고등학교 시절부터 싸움이 한번 시작되면 경찰서에 가서야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집안 문제며 돈 문제며
바람 문제까지 다양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허나 시부모님들은 그나마 예비 신랑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을 참으려고 했다 했습니다만 4년 전쯤 아버지의 막바지 바람 때문에 크게 터져버려 두 분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눈에는 어느덧 가득 눈물이 맺혀 있었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깊어 보여서 저는 그를 다독이며 곁에서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집도 3, 4년 전쯤 예비 신랑네처럼 크게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다름 아닌 한평생 묵묵히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가정밖에 몰랐던 얌전한 엄마가 가족들의 뒤통수를 친 후 다른 남자와 잠적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보듬어 왔던 우리 엄마가 그렇게 크게 사고 칠 줄 누구도 예상 못했기에 가족들의 충격은 더했고 아버지는 그걸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자식들 때문에 사랑일 줄 알았던 내연남에게 배신당하고 돌아온 엄마를 다시 맞을 수밖에 없었고 다 잊은 듯 연기하며 사시고 계셨지요. 혹여나 우리 집 일이 예비 신랑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될까 싶어 저 역시 다 털어놓으면서 사람 사는 거 거의 다 똑같아. 이혼하지 않았어도 속이 곰고 병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님의 실수를 돌이켜보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잘 살자 라며 손을 잡아주니 예비 신랑은 제 손을 맞잡으며 평생 서로만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선 저희 부모님께도 사전에 미리 일러두었죠.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안다고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예비 신랑을 안쓰럽게 여기면서 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워낙 요새 이혼이 흔한 일이니 부모 이혼한 게 크게 흠잡힐 일은 아니지. 그놈의 바람은 참 어느 가정이고 문제구나. 왜 끝이 보이는 길을 굳이 가려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 하는지. 제일 많이 힘든 건 죄 없는 내 신랑이었을 텐데 우리가 더 그 사람을 위해 부모로서 노력해야겠다. 라고 아버지가 엄마를 보며 착잡한 듯 말씀하셨고 엄마는 찔린 모양이던지 짙은 그림자에 머뭇거리다가 그 자리를 떴습니다. 어쨌거나 전 아빠의 마음씨에 감사함을 느끼며 예비 신랑을 저희 집에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누가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했던가요?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저희 엄마에게 백년손님 대접을 똑똑히 받으며 예비 신랑을 위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아 놀라움을 표했네요. 예비 신랑 역시 이런 황송한 대접은 처음이라며 눈시울을 붉히는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이거 다 손수 차리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제 생에 이런 걸 받아보는 건 처음입니다. 라고 얼떨떨해하며 얘기하자 저희 엄마는 농담까지 하시면서 이런 대접을 많이 받아보면 안 되지. 이건 백년 손님들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인데. 엄마가 앞으로는 우리 사위 위해서 종종 솜씨 부려볼 테니까 그냥 우리 사위는 맛있게 잘만 먹어주면 돼. 알겠지? 하며 말씀하셨고 예비 신랑은 한동안 말을 못 이었습니다. 그 많은 음식들을 한 가지씩 맛보며 저희 엄마께 요리 솜씨를 칭찬했고 훈훈한 분위기로 부모님과 예비 신랑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나 그렇게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흐르면 좋았을걸.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과의 만남은 악연이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어찌됐건 피할 수 없었던 상견례가 찾아왔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틀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께서는 각자 두 분 다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날짜 조율이 도무지 안 되어 얼굴 뵙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찍 와서 저와 함께 가벼운 담소를 나누며 긴장을 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부모님은 나타나시질 않으셨죠. 예비 신랑한테도 연락했지만 통 연락이 되질 않았고 거의 1시간 반 정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도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졌는지 노여움을 띠기 시작했고, 엄마는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시며 내내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급하게 헉헉거리며 예비 신랑이 먼저 나타났고, 바로 그 뒤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한껏 도도하신 얼굴로 어깨 펴고 나타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끝이 안 좋은 부부답게 냉기가 흐르더군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서 딱 예비 식구들을 맞이할 무렵 엄마가 앞에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상견례 전체 장소를 울렸고, 저희 아빠 역시 백지장이 된 동시에 예비 시댁 식구들도 충격적인 얼굴로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명품백으로 저희 엄마 얼굴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이성을 잃고 엄마에게 달려드는 예비 시어머니를 예비 신랑이 말리고, 엄마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으시다가 다행히 아버지가 엄마 앞을 막아주는 덕택에 간신히 시어머니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한 듯 씩씩거리며 아버지한테 소리를 치는 예비 시모셨죠. 이혼한 줄 알았더니만 아주 잘 사시고 계셨네.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결국 가정은 지키셨어요? 아주 성인군자 납셨구만. 그러자 아버지도 쭉 상황을 훑어보다 알만한 듯 저에게 화를 돌리시고는 저와 예비 시모에게 이를 악물고 되받아쳤습니다. 네가 말한 예비 시댁 어른들이란 작자들이 이 사람들이냐. 겨우 잊고 사나 했더니 사람 하나 아주 잘 골라와서 들쑤셔 놓는구나. 그쪽들도 작작하시죠. 이미 4년씩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왜 역정을 내십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먼저 가정적인 우리 아내를 홀린 건 그쪽 남편이지 않습니까? 4년 전에도 밝혀졌는데 그때도 지금도 왜 애꿎은 애엄마만 잡냐고요. 남편 단속이나 하시죠. 이제 남편 단속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 애들 때문에 이혼해서 단속할 관계도 아니니까요. 어이구 이놈아, 지금 이 집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이나 알아? 네 아버지 4년 전에 바람나서 집 나간 상대 여자가 바로 이 여자야. 감히 뻔뻔스럽게 내 아들한테 장모라고 불리려고 이 자리에 딸 데리고 나왔냐? 네가 그 딸이냐? 눈매도 아주 재미 쏙 빼다 박아서 순여시네. 여시야, 돈 보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했냐? 네 엄마처럼? 시모의 핸드백은 저와 예비 신랑에게도 향하며 흠씬 분풀이를 해댔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도 믿을 수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4년 전에 바람핀 상대가 왜 하필 예비 시부였던 건지.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예비 시부는 주변 시선들을 못 이겨 이미 자리를 떠버리셨고, 예비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팔자 타령을 하며 울며 불며 통곡을 해대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이 결혼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저더러 초상집 마냥 펑펑 울고 있는 엄마를 모시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예비 신랑을 뒤로 한 채 일단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나오는데 엄마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렸어요. 죄인인 양고개를 푹 수그리며 내려온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덮어버렸는데, 엄마가 안쓰러우면서도 저 역시 분노가 일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내 사람을 엄마 때문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 역시 몸을 추스린 후 자신의 엄마를 곧장 모시고 나갔고, 멀리서나마 마주친 예비 신랑과 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는 건 바로 눈앞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만 같았죠.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4년 전 꾹 눌러 참았던 분노가 터지며 온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저 하나만 보고 참고 사셨던 아버지는 화병이 난 속을 어쩌질 못하셨죠. 아버지가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모 보고 이미 4년이나 지난 사건 가지고 세상 왜 그러냐 했지만 본인조차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성을 잃어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집안 살림이 쉴 새 없이 거덜난 후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신 후에야 제 어깨를 붙잡으며 악을 써댔습니다. 그놈은 절대 안 돼. 내가 곱게 키운 너 하나 시집 잘 보내고 맘고생 안 시키려고 이날 이때껏 무슨 맘으로 버텼는데 너 이렇게 애비 가슴에 대못 박을 순 없다. 절대로 그 집구석하곤 엮이고 싶지 않을 뿐더러 내 신랑 될 놈도 지 애비 바람 유전자 받아서 아마 네 속 한참 썩일 테니 다 잊고 털어내라. 저는 울컥 눈물샘이 터지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비록 제 선택으로 인해 힘들게 사셨던 아버지를 잊고자 했던 악몽에 밀어 넣어버리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미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나조차도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를 진정시킨 후 말했습니다. 아빠, 나 그 사람 사랑해요. 그 사람 없으면 나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 내 부모님 이혼하시고 제 갈 길 가시느라 잘 보고 살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외롭게 된 거잖아요. 그냥 전처럼 자식같이 받아들여 줄 순 없으세요? 제가 그 사람하고 말을 잘해서 시댁하고 인연을 끊을게요. 네. 안 돼. 그놈만 보면 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잘 알잖니. 만약 끝까지 네가 그 녀석이랑 결혼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 이날 이때껏 산 의미가 없어지니 난 모든 걸 끝내겠다. 네 아비 노릇도 포기하고 네 엄마의 남편으로도 포기하고서 모두 다 인연 끊는 걸로 하자. 라며 아버지는 차갑게 돌아섰고 도저히 엄마와 나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부대꼈는지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엄마는 멍하게 기계처럼 바닥에 엉망이 돼버린 살림들을 정리했고 그만 유리 조각에 베어서 움찔하며 빼내려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버지의 한이 서려 엄마를 몰아붙였습니다. 아파? 아파? 그깟 유리 조각에 손 베인 게 아파서 그러고 있냐고. 엄마 때문에 아빠는 심장이 멈추는 것, 그 이상의 고통을 느꼈을 거야. 엄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깨진 나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랬어? 왜 우릴 배신하고 바람을 핀 거냐고. 라며 모든 원망을 쏟아내어 엉엉 소리 내어 울었고 엄마는 저와 함께 울며 미안하다는 소리를 끝없이 해대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질 않으셨어요. 어디서 주무시고 계신지 식사는 제대로 하시고 계신 건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게 다신 못 볼 듯 나가버리셨으니 연락이 될 일 만무했습니다. 엄마의 눈에서도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흐르지 않은 채 먼 허공을 바라보시기만 하셨어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행여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더 이상 엄마에게 분풀이를 할 수도 없었네요. 생각해보면 4년 동안 일이 터진 후 엄마는 누구보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노력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도 꼭 저 때문에 가정을 지키신 게 아니라 그런 엄마 마음을 알았기에 한 번의 실수로 악착같이 여기시며 받아들이신 거고요. 그토록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가정이 아슬아슬하게 흘러가 버리니 애태우신 건 저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로 예비 신랑과 한번 통화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희 어머님 입장에선 네가 원수 같고 미울 수도 있어. 겨우 가정 안에 돌아왔는데 어쩌면 너와 나 때문에 상처가 벌어진 거잖아. 나도 우리 부모님 이혼하게 한 너희 어머님이 정말 밉지만 워낙 우리 아버지가 그전부터 바람기가 다분했고 일을 많이 쳐서 어머님 아니더라도 다른 여자 때문에 이혼하셨을 거야. 그런 아버지를 둔 내가 더 미안하다 라는데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이미 다 한 번 눈 감고 넘어갔던 일이 다시 불거진 건 제 책임인 것만은 분명했으니까요. 왜 운명은 이렇게 거지 같았던 걸까요? 왜 하필 나는 세상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예비 신랑을 사랑했던 걸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지 그냥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예비 신랑만 보고 둘이 단둘이 떠나고 싶었어요. 엄마는 제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셨는지 손을 잡고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너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괜히 부모 때문에 휘둘리면 나중에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 어차피 부모란 건 자식한테 질 수밖에 없으니 네 신랑하고 결혼한 다음에 잘 살다가 나중에 애 낳으면 아버지 찾아가. 네 아버지 정이 약하고 모질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용서하고 받아줄 거다. 그럼 엄마는 어떡할 건데? 나 때문에 아빠랑 이혼할 거야? 엄마 걱정 말고 신경도 쓰지 마. 엄마도 엄마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멋모르고 네 아빠랑 어린 나이 때 결혼해서 오순도순 살았던 게 사랑인 줄 모르고 한순간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한 다 내 잘못이야. 먹고 살려고 한 것도 다 내 욕심인 것 같다. 책임 또한 엄마가 질 테니 너 알아서 원하는 삶 살아. 라며 엄마는 제게 힘을 주어 당부하셨습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무슨 판단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그조차 지금 일이 많이 버거웠던지 며칠 만에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 걱정할까봐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그런 거라며 웃으며 둘러댔지만 거짓말을 잘 못하는 그인지라 속내를 쉽게 알아챌 수 있었죠. 사랑하는 그와 저는 향후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비 신랑은 개차반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착하고 이해심이 깊었어요. 자신보다는 나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염려해 주었고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믿고 끝내는 제 사랑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아빠보다는 제 인생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찌됐든 엄마가 자초한 일이니 엄마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독한 맘 먹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기로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예정대로 당신하고. 도저히 헤어질 자신이 없어. 어려운 결혼할 만큼 우리 다른 사람 생각지 말고 서로 더 아끼며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 줄 수 있지? 라고 하니 예비 신랑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무슨 마음으로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한 줄 아니까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절대 네 선택에 후회하지 않게 해줄 거야. 정민아. 라고 제게 고백했는데 얼마나 제가 그를 사랑했는지 어느 때보다 설레었고 이 사람의 손을 잡은 그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했어요. 비록 부모님께는 너무 죄스러웠지만 제 인생에는 이게 정답이다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부모, 형제, 친척 없는 반쯤 텅 빈 식장을 함께 들어갔고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의 결혼 덕분에 예상했던 일들은 다 터져버렸죠. 아빠는 엄마와 기어이 이혼을 하시며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고는 후유증에 시달리셨고 가정주부로만 사셨던 엄마는 빈몸으로 쫓겨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비참하게도 이모네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불행에 대해 안쓰러워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혼한 이상 부모님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지 않냐며 이미 결혼한 예비 신랑의 반대로 그럴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예비 신랑 역시 부모님과 등지게 되었죠. 서로가 시댁처가 없는 부부로서 살게 되었고 2년 후에 연년생으로 자식까지 2명 낳아 나름 행복이라 여기며 살게 되었죠. 목구멍에 작은 가시가 걸린 것을 애써 무시하고서 말이에요.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엄마의 말 맞다나 아버지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갔지만 아버지께서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열어주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더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여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게 되었죠. 제 남편은 그 착하고 부드러웠던 사람은 몇 년이 지나니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연이은 문전박대에 잔뜩 날이 서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하자. 니네 아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린 손주, 손녀까지 데려갔는데
맨날 문전박대 당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우리 부모님은 없는 존재처럼 살면서 왜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나까지 이렇게 쩔쩔매며 그래야 하는 건데? 난 더 이상 못해. 네 부모니까 네가 알아서 해. 무슨 말이 그래? 우리 부모님 당신 부모님이 어딨어? 나 얼마 전까지 불쑥 찾아온 술 취한 당신 어머님한테 툭하면 뺨 맞고 뒤치다꺼리 했었어. 당신한테 툭하면 이혼하라 부추기고 새로운 여자 소개시켜 준다는 어머니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리고 내가 모른 척해서 그렇지, 당신 저번에 어머니 소개시켜 준 그 여자랑 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피는 못 속인다더니 당신 옷에 달고 온 여자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들 다 알고도 우리 애들 봐서 참는 건지 모르는 거냐고.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잘한다던 남편은 아이 낳고 몇 년 후에 시어머니께서 소개시켜준 여자랑 공공연히 바람을 펴댔고, 그거 아니더라도 사업한다는 핑계로 주변의 여자가 끊길 날이 없었습니다. 옛말 바람피는 유전자가 따로 있었던 건지 정말 피는 못 속이는 게 맞았던 거죠. 그래도 제가 부모까지 버리고 선택한 결혼이기에 함부로 깰 수가 없어서 이 악물고 살아왔건만, 남편의 이런 반응은 절 항상 벼랑 끝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여자가 누굴 생사람을 잡아? 그러니까 누가 나랑 결혼하래? 울면서 나랑 결혼하자고 매달린 건 너였어. 우리 부모님 악연 때문이라도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주 후회된다. 후회돼. 원하면 언제든 이혼해 줄 테니까 말만 해. 아님 니네 엄마처럼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주면 더 좋고. 라며 여느 때처럼 가버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 아이들의 귀를 틀어막은 후 겁먹은 아이들을 힘겹게 달래었습니다. 이제는 저 역시 엄마가 되어버렸던지라 행여 자식들 앞길에 누가 될까 싶어 꾹 눌러 참고 살고 있는 벌을 받고 있는 중이네요. 그나마 남편과 살고 있는 구실 하나가 그래도 우리 애들 사랑만큼은 끔찍해서예요. 애가 아빠만 찾지 않았어도 좀 더 끝내기가 쉬웠을지도 모르는데, 부모 등지기는 쉬워도 어린 내 자식들만큼은 제 맘대로 할 수가 없네요. 아마 4년 전 그때 아버지도 저 같은 마음으로 엄마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셨을 테죠. 세상에서 가장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던 게 맞는 거였는데, 그랬다면 엄마도 아빠도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걸. 한낱 바보 같은 선택에 그깟 신기루 같은 사랑이 사라진 지금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내 새끼들 잠든 어느 밤에 울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선택이 정당해질 수 있는지 오래 생각하게 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겠지만 그 사랑 뒤에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와 원망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군가의 오래된 아픔을 다시 건드릴 때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연 속 주인공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외면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외면한 마음들이 결국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아픔도 자식의 선택도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당장 눈앞의 감정이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뜨겁게 붙잡는 순간보다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견딜 수 있는 선택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